부온조르노 미스 시저입니다. 오늘은 이태리를 비롯해서 세계 몇몇 나라의 새해맞이 풍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태리에 처음 왔을 때 11월쯤부터 성급한 아이들이 폭죽을 터뜨려 깜짝 놀라곤 했는데요. 12월 31일을 향해 갈수록 이곳저곳에서 터지는 잦은 폭죽 소리는 너무 깜짝 놀라게 해서 신경질이 날 정도로 싫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나폴리 쪽에서 올라오는 차량 검문에서 폭탄에 가까운 폭죽을 압수했다는 뉴스가 연일 터져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밀수로 나폴리로 들여온 것들이 이태리 전역으로 보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터트린데 옛날 이태리 돈으로 100만 리라 이상인 것을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희망을 담아서 아낌없이 터트리고 하던 그때가 그래도 여유와 낭만이 살아있던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은 연말이 다가와도 뻥뻥 터지는 폭죽은 찾아보기 어렵고 12월 31일 자정에나 그나마 볼만한 폭죽과 불꽃놀이를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실용적인 사고가 늘어나서 낙천적인 이태리 사람들도 폭죽으로 날리는 돈의 아까움과 낭만을 맞바꿔버린 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태리에 온 이듬해 이웃에 사는 친구가 12월 31일 저녁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식사와 함께 자정을 함께 보내며 새해맞이를 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이태리 가정에서 새해맞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평소보다는 가짓수가 많은 안티파스토 전체 요리와 파스타 몇 가지, 또 세컨으로 잠보네라는 족발 요리를 먹고 포도주를 몇 곁들여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정 조금 못 미쳐 스프도 아니고 죽도 아닌 따뜻한 렌띠게 요리가 나왔는데요. 요즘엔 한국에도 렌틸콩이라고 들어와 있지만 80년대 한국엔 없던 것이라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둥글고 납작한 모양이 동전과 같아서 새해에 부자가 되라는 의미로 렌띠게 숲을 먹는다고 합니다. 으깨지지 않고 얇고 동글동글한 모양의 팥맛과 콩맛을 섞은 것 같은 렌틸콩 스프를 떠먹으면서 한국의 동지팥죽이 생각났는데요. 이태리 가정에선 섣달그뭅에 이 요리를 먹는 것이 전통이라고 합니다. 거의 12시가 될 무렵 친구와 뒷딸이 손가락을 위로 치키며 제게 눈을 찡긋찡긋 사인을 보내서 눈치껏 위층으로 가자는 뜻으로 알고 따라갔더니 친구가 제 것도 준비했다고 하면서 빨간색 팬티를 내주었습니다. 이게 또 뭐냐고 했더니 이태리에선 자정에 여자들이 빨간 팬티로 갈아입고 새해 맞이를 하는 게 풍습이고 또 그렇게 입으면 새해의 행운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12시 종이 치기 시작하자마자 밖에 나가 폭죽을 종류대로 터뜨리고 12번째 종이 마치자마자 서로 얼싸안고 아우구리 부온안노를 외치기 시작하고 또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또다시 아우구리 부온안노를 외치고 이렇게 이태리는 새해맞이를 합니다. 이웃나라 스페인에 사는 친구에게 12월 31일 새해 인사를 전했더니 포도알 12개를 담은 접시와 포도주를 앞에 놓고 12시 종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와, 낭만 있는 새해맞이네. 아직 청춘의 감성이 살아있나 봐. 12송이도 아니고 12알이라니 애교가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스페인의 새해맞이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 5분 후에 어김없이 올해도 실패했다고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말인즉 12시 종이 한 번 칠 때마다 포도알을 하나씩 먹어서 12번에 12알을 다 먹어야 하는데 다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여 년이 넘게 사는 동안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저도 포도알을 놓고 종소리에 맞춰 먹어봤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섣달그뭅에 그 온갖 음식을 마련하고 또 섣달그뭅 날 일찍 잠들면 눈썹이 하얘진다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졸린 눈을 비비며 잠을 쫓던 어릴 적 기억이 생각나는데요. 그러면 세계에 그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새해맞이를 하는지 조금 일부분이지만 그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새해맞이를 하는 것처럼 스리랑카는 스리랑카만의 점성술에 의해 시작되는 고유의 새해가 4월에 시작하게 됩니다.
새해 일정이 모두 점성술사에 의해 결정되는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처럼 새해에 세배를 하면 집안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비틀잎을 주는데요. 이 비틀잎 사이에 주로 용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새해 전날 밤이 되면 어머니가 처음으로 불을 지피고 모두 모여 우유를 끓이는데요. 특이한 점은 우유를 끓이는 남비에서 우유가 넘쳐 흘려야 새해의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유가 넘치고 난 다음에 명절 음식인 까리밭을 만드는데요. 이 까리밭은 우유로 밥을 지어 만든 음식으로 이 까리밭을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며 새해 맞이를 합니다. 남미의 페루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즈음하여 피가 끓어오른다는 뜻의 타카나쿠이라는 독특한 축제가 있는데요. 이 행사에서 페루 사람들은 1대1 새해 맞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싸움과 새해라는 특이한 조합의 새해 맞이는 자정에 싸움을 하며 이 한 해간 나쁜 것들을 털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물론 막무가내의 싸움이 아니라 축제 행사같이 오로지 주먹과 발길질만 허용하여 싸우다가 상대가 쓰러지면 절대로 공격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싸움의 축제를 통해 페루 사람들은 내년에는 다툼 없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또 새해가 되면 포도알 12알을 준비해서 한 알 한 알 먹으며 먹을 때마다 다른 소원을 비는데요. 노란색이 행운을 상징한다고 믿는 페루 사람들은 노란 물건을 배치해 놓거나 노란 옷을 입으며 행복한 새해를 기원합니다. 축하 케이크도 노란색 케이크를 먹고 곳곳마다 노란색으로 물든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남미의 에콰도르에서는 해가 바뀔 때쯤이면 거리 곳곳에 사람 크기에서 건물 크기에 이르기까지 인형을 장식해 놓거나 차량에 달아놓기도 하다가 자정이 되면 그 인형을 가족들이 함께 모여 태우면서 새로운 마음과 정신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인형은 사람들에 따라 정치인, 테러범, 연예인,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준비한 인형을 태우는 까닭은 안 좋은 것들을 태워 없애버리는 것과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캄보디아는 새해 연휴가 3번이나 있는데요. 캄보디아의 역사 배경과도 관련이 있는데 일제강점기를 지낸 우리가 신정과 설날로 새해 맞이를 아직까지도 어정쩡하게 2번 지내는 것처럼 캄보디아도 1월 1일도 새해, 화교들의 영향으로 음력 1월 1일도 새해, 캄보디아 전통 새해인 4월의 쫄찌남도 새해, 이렇게 무려 3번이나 새해 맞이를 합니다. 쫄찌남은 쫄은 들어가다, 치남은 새해라는 뜻으로 새해 1월 1일은 하루, 음력 1월 1일은 2, 3일 연휴를 보내는 것에 비해 쫄찌남은 직장인은 열흘가량, 학교 같은 경우는 20일가량 쉬면서 명절을 즐깁니다. 한국의 명절처럼 이 기간에 떨어져 있던 가족과 만나 우애를 다지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데요. 가족이나 친지에게 물이나 밀가루를 뿌리면서 지난해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복이 깃들기를 빌어줍니다. 쫄찌남 기간에 캄보디아를 방문한다면 길거리에서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물 뿌리기는 일반 시민부터 왕까지 모두 즐기는데요. TV에선 많은 스님들이 왕궁에서 왕으로부터 물뿌림을 받는 중계방송도 합니다. 낮에는 물뿌리기, 밤에는 춤을 추며 즐기는 국가 축제 형태로 새해 맞이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볼리비아에서는 자정이 되면 속옷을 선물하는데요. 그래서 새해가 다가오면 속옷을 사기 위해 속옷 가게에 구매 행렬이 이어지는데 선물하는 속옷의 색깔에 따라 건강, 행운, 연애운, 열정 등 다양한 의미가 있어 자신이 빌어주는 소망을 속옷을 통해 전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파랑색은 건강을 빌고 빨강색은 로맨스와 열정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각 나라에서 독특한 새해 맞이를 하며 전통을 이어가는데요. 근래엔 글로벌이나 미니멀리즘 따위의 사회 경향에 따라
각 나라의 전통이 존중돼 지켜지지 않고 소멸돼 가는 경향이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전통은 지켜서 전승되어야 전통으로 남게 되는데요. 국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이미 전통은 소멸되고 기억되지 않겠지요. 시대에 뒤떨어진 듯해도 온고의 지신을 떠올리며 우리의 전통을 아름답게 지키고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오!